첫 번째 경기 AC 밀란 대 츠르베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밀란은 불의의 전을 시작으로 레알과 슬로반을 연파하며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챔스 시작 이후 연패를 당하며 좋지 못한 출발을 했는데 이제 16강 직행도 노릴 만하다. 직행으로 가는 파리와 현재 승점 차이가 1점에 불과하기에 이 경기를 잡으면 순위 상승이 가능하다. 때문에 홈에서 나서는 슬로반전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풀리시치와 레앙 모라타 등이 경기 내내 적극적인 침투로 골을 노릴 것이다. 츠르베나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슈투트를 잡고 대회 첫 승리를 따냈다. 황인범이 패의 노르트로 떠나며 생긴 중원 전력 약화로 인해 챔스 4연패 중이었는데 모처럼 홈에서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 벤치에서 교체로 들어온 나돈치치의 멀티골이 나왔고 크루니치가 2선이 아닌 3선 중앙 미드필더로 나와 경기의 흐름을 잘 유지했다. 밀란의 승리를 본다. 츠르베나는 승점 3점이기에 강팀 상대로도 라인을 내린 소극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 크루니치와 엘슈닉 등이 중원에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인 축구로 상대의 골문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유누스 무사와 레인더스 등이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밀란을 막기 어렵다. 모라타 외에도 아브라함과 오카포, 레앙이 기회를 골로 연결할 밀란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페예노르트 대 스파르타 프라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예노르트는 잘츠부르크에 패하며 다소 분위기가 처질 수 있는 위기를 맞았었다. 그러나 맨시티 원정에서 선제 3골을 내주고도 승점을 따내며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리그에서는 지난 주말 발베이크 원정을 승리하며 2위에 승점 3점 차로 다가섰다. 부상에서 돌아온 히메네스가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밀란보와 황인범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챔스 시작 이후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냈다. 그러나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등 강팀 상대로 연달아 대패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16강행을 노릴 수 있는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24위와 격차가 큰 건 아니지만 남은 일정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따내야 한다. 이 경기는 원정 일정이기에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이다. 페예노르트의 승리를 본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비틱과 마티아스 로스 등 좋은 피지컬로 상대 공격수를 몸싸움으로 저지할 최종 수비가 있다. 그러나 카이리넨의 영향력이 줄어든 중원이 불안하다. 황인범과 밀란보가 중원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가며 경기 주도권을 팀에 제공할 것이고 파이샹과 히메네스가 기회를 해결할 페예노르트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영보이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슈투트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츠르베나에 완패하며 순위가 추락했다. 유벤투스 원정을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었는데 아탈란타와 츠르베나에 연패했다. 데니스 운다브와 르월링 등 3톱 중 2명이 부상으로 빠진 여파도 있었다. 그래도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우니온을 잡았기에 11월 부진을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 볼테마드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팀 중원의 핵인 카라저의 활약도 있었다. 영보이스는 챔스 5경기에서 모두 패하며 최하위에 처져 있다. 스위스 슈퍼리그에서도 충격적으로 중위권에 머무는 등 좋지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때문에 강팀 상대로 나서는 데다 탈락이 사실상 확정적인 챔스를 벌일 수도 있다. 세르베트를 만나는 스위스 리그에 집중하며 감불라와 몬테이로, 카마라 등 주축 선수들을 벤치에 머물게 할 수 있다. 슈투트의 승리를 본다. 영보이스가 전력으로 나서도 쉽지 않은 원정 일정인데 전력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데미로비치 외에도 볼테마드가 운다브의 공백을 메우고 있고 슈틸러와 카라저 등 홈팀이 자랑하는 중원이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슈투트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카디프 대 프레스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카디프는 주말 경기가 악천후 여파로 취소됐는데 그 전 경기에서는 코번트리와 비겼다. 원정에서 연패를 피하기 위해 나선 경기였는데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로버트슨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중요한 골을 비롯해 맹활약했고 메이테의 공격 전개도 좋았다. 그러나 루턴전 원정 패배 이후 5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치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홈에서도 연패 중이기에 로빈슨과 메이테를 앞세워 연패 탈출이 필요하다. 프레스턴은 셰필드 웬즈데이 원정에서 좋은 경기를 했지만 원했던 승점 3점 추가에 실패했다. 그래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에밀리스의 골로 귀중한 승점을 따냈고 메칸이 중원에서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다. 그로 인해 4경기 연속 승점 추가에 성공하며 이 경기에서도 분위기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카디프가 최근 승점 획득에 고전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홈연패를 끌어내기 위해 이 경기에는 선수들이 집중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것이다. 시오피스와 로버트슨 등 중원에 나와 상대의 공세를 끌어낼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되는 카디프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헐시티 대 와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헐시티는 지난 주말 블랙번에 패하며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다. 시즌 초반 빠르게 3승을 올리며 중위권으로 도약했었는데 최근 4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치며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다. 홈에서도 연패가 길어지는데 최전방 공격수인 베디아를 비롯해 팔머와 버스토우 등이 공격 상황에서 마무리에 실패했다.
와포드는 직전 경기가 기상 악화로 인해 취소됐었다.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하며 무패를 달리고 있기에 아쉬운 경기 연기였다. 리그 7골을 기록 중인 바이오를 비롯해 카인베와 차크베타제, 파두우바 등을 앞세운 공격적인 강점이 있는 팀이라는 인상이 짙은데 무패 기간 동안 3차례나 클린시트에 성공했다. 무사 시소코의 안정적인 수비 보호 속에 포르테우스와 시에랄타가 골키퍼 앞을 철통처럼 지키고 있기에 원정에서 무패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와포드의 승리를 본다. 헐시티의 홈 연전이지만 최근 경기력 저하가 크기에 바로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 슬라터의 중원 영향력이 떨어진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충분히 휴식하고 경기에 나설 무사시 소코가 체력 부담 없이 중원에서 엄청난 활동량을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바요가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와포드가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미럴 대 셰필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럴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코번트리에 패하며 리그 무패 행진이 끝났다. 레오날드와 월러스, 맥나마라 등 챔피언십 최고 수준의 최종 수비가 상대의 집중 공세에도 1골로 실점을 최소화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때문에 상위권 추격에 실패했고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이 필요하다. 홈이기에 완모어와 랭스테프, 아지즈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셰필드는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난적 브로미치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내며 리그 선두를 지켰다. 그러나 승점 3점을 추가한 리즈의 맹추격을 받고 있기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이번 원정에서 승리해야 한다. 다시 한 골을 더하며 시즌 6호 골을 기록한 캠벨을 비롯해 오아레 등이 적극적인 역습 시도로 골을 노릴 것이다. 셰필드의 승리를 본다. 미럴은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자랑하는 팀으로 최근 흐름도 좋았다. 그러나 마무리가 확실한 스트라이커 포지션이 아쉽다. 징계 중이었던 센터백 아메도지치가 돌아와 강력한 수비를 이끌며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고 버로우즈와 하머가 역습으로 기회를 노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